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 이 발언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과의 플로리다 정상회담 중 나눈 대화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언급하며 공개한 내용입니다. 한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표현한 이 발언은 트럼프를 통해 전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시진핑이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대화가 공개된 후 미국 경제매체 쿼츠는 이를 명백히 부정확하고 한국이 중국의 종속적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공산당 주도의 국가주의 역사 프로젝트에서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도둑국, 이 단어는 중국 SNS 웨이보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등장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간다는 의미로 선동하듯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한국은 도둑의 나라라는 인상만 남았다. 이제 한국을 도둑국이라고 부르자 또는 이 도둑국은 진짜 뻔뻔하다. 옛날에는 우리 속국이었던 주제에 중국 문화를 뺏고 있다는 등 황당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누가 누구의 문화를 빼앗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한복도 김치도 아리랑도 심지어 세종대왕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이 중국 문화까지 훔쳐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주도로 한국의 문화를 훔치려는 중국이지만 감히 중국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산지가 너무나 명확해 감히 중국 거라고 주장했다가는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면치 못할 텐데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벽시가 충북 청주의 소루리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씨앗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도와 중국이 인류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에서 약 4,000년 앞선 재배별 씨앗이 출토되며 그 주장이 뒤집혔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벽시의 발견지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것이지만 한국이 세계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팩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2004년 이전까지 중국이 벼농사의 기원국으로 기록되었던 현대 고고학의 이해는 개정판에서 쌀의 기원지는 한반도이며 최초 발견 연대는 기원전 13,000년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세계 2대 주식 중 하나인 쌀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재배해 가장 문명화된 국가라는 타이틀을 한국이 갖게 됐는데 오늘은 더 놀라운 타이틀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랜싯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OECD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82세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남성은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84.07세로 역시 세계 1위입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 불리지만 기대 수명 90세조차도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는 가운데 조사 대상 35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 여성만이 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BBC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을 5대 장수국가 중 1위로 선정하며 한국이 평균 수명 90세를 달성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스페인이 그 뒤를 이었는데 BBC는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어서는 세계 첫 국가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인의 높은 기대 수명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어떤 것을 먹느냐는 점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식습관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이는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많이 섭취하는 음식으로는 된장, 청국장, 김치, 간장 등 발효 음식이 꼽히는데요. 일본 역시도 장수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데 대표적인 장수지역인 오키나와 주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나또와 두부를 섭취한다고 하죠. 그런데 위 발효 음식 목록 중 김치를 제외하면 주원료가 전부 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경작된 식물 중 하나로 알려진 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식품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식량 안보가 대두되는 시대에 밭의 소고기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경작한 이 콩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거 지금처럼 자유로운 외국 왕래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주위에서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먹거리를 해결한 만큼 특정 식물의 원산지에는 이를 활용한 식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섬나라 일본에서의 해산물 요리가 파스타용 밀재배에 최적화된 자연 환경을 갖춘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요리가 발달하게 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짧은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콩을 활용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콩을 원재료로 바로 식힌 된장, 청국장, 메주, 간장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전통이며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콩을 키워 그 싹인 콩나물을 식용으로 기르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풍미가 좋고 식감이 뛰어난 숙주나물을 즐기는 반면 한국은 콩나물 재배용 콩을 따로 사용해 독특한 콩나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콩을 그늘에 두고 매일같이 물을 주어 키운 나물은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기도 좋고 콩나물국은 술 먹은 다음날 해장에 최고 음식입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숙취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니까요. 콩이 워낙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식재료라 관련된 단어와 문화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콩을 한자로 표기하면 쑥이라고 합니다. 쑥맥이라는 단어는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조상들은 가장 중요한 식재료인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멍청하다 하여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만강 역시 콩을 가득 실어 나르던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193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은 전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방공령을 통해 조선산 콩의 30%를 강제로 수탈했으며 이로 인해 두만강에는 콩을 실은 배가 끊임없이 드나들어 콩으로 가득 찬 강 또는 콩을 가득 실어 나르던 강이라 하여 두만강이 됐죠. 우리가 흔히 쓰는 콩가루 집안이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또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등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들의 상당 부분이 콩과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콩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대부분은 그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이 변이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에서는 야생종의 분포 유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이종이 발견되는가로 그 원산지를 추정하는데요. 중국이 김치나 한복이 자기들의 전통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콩의 경우에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증명된 바 있습니다. 북한 회령의 고조선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1300년경에 청동기 유물과 함께 콩과 팥, 기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원산지를 찾기 위한 실증조사가 미국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적도 있었는데요. 1929년 미국 농무성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업 유전자원을 수집할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그중 1929년에는 콩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동양식물탐험 원정대를 조직해 동북아시아로 파견했는데 하와이를 거쳐 일본에 도착한 원정대는 일본, 중국, 한국을 거치며 2년간 총 4,451점의 야생콩을 수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조선에서만 3,379점의 야생콩이 발견되어 전체 수집량의 약 80%를 차지했고 일본과 만주에서 각각 579점, 513점이 채집되었다는 점. 당시 탐험대장이었던 도셋과 모스는 조선에서 모은 데이터와 사진만으로도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서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작물의 원산지는 변이종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추정되며 최초의 콩이 생긴 이후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한 변종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전체의 80%가 발견됐다는 것은 미국 원정대가 나서서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중국 고대문헌인 관자에는 제나라 환공이 만주지방에서 콩을 가져와서 중국으로 보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제나라는 북으로 산용을 정벌하고 고주국 지역까지 갔다가 콩을 얻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콩은 고조선 시대에 제나라를 통해 중국으로 전달되었고 이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됐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시작된 콩은 일본에 전파되어 미소장국과 나토로 발전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템페의 주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는 유럽에까지 전파 지역을 늘렸습니다. 1739년 프랑스에서 1789년 독일에서 1790년 영국에서 콩이 재배되기 시작했으나 광범위하게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입니다. 미국이 1930년대부터 콩 가공 기술과 재배 기술을 발전시키며 폭발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현재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죠. 인류학자들은 농경 생활을 인류사의 가장 큰 혁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경 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육류 덕분인데 왜냐하면 육류에 포함된 단백질 섭취량이 늘며 뇌 활동량이 증가했고 뇌 활동량의 증가로 지능이 함께 발달한 인류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땅을 파고 무엇인가를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은 인간에게 수렵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생존력을 높여주었는데요.
물론 농경사회에서도 수렵이 체질에 맞는 이들은 초원으로 떠나 유목민이 되었고, 정착하는 것이 체질에 맞았던 이들은 평야지대에 터를 잡고 집단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당시 한반도에 살던 조상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육류가 필요했으나 평야지대에 정착한 이들은 목축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한반도의 70%는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원이 없어 대규모 목축이 불가능했고, 기껏해야 늑대가 순하게 변한 개 정도였죠. 단백질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 조상들의 주요 단백질 원천은 바로 콩이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인체의 필수 구성 요소로 콩은 40%의 단백질과 30%의 지방을 함유해 육류의 대안으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콩은 우리 한반도 조상들이 항시 야생동물의 습격에 노출되거나 초원을 따라 끊임없이 떠돌아야 하는 유목민이 아닌 안전한 환경에서 농경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귀중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 역시 콩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중국의 마파두부, 일본의 나또, 중동의 후머스, 브라질의 페이주아다 등 콩을 원재료로 발달한 음식은 수없이 많지만 한국만큼 콩식품이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예부터 콩을 주식인 쌀과 섞어 밥을 지어 먹기도 했지만, 이 콩으로 메주를 띄워 된장을 만들거나 간장으로 변형시키거나 청국장으로 만들어 찌개를 만들어 먹어왔고, 이 발효식품들이 건강을 책임졌습니다. 콩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정도로 훌륭한 식재료지만 체내 단백질 소화를 돕는 트립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을 덜 익히거나 생으로 섭취하면 설사나 위장에 가스가 발생할 수 있죠. 조상들은 콩을 가공하면 트립신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를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된장, 청국장, 두부로 가공하거나 콩나물을 키워 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역시 고려말 이색이라는 인물이 쓴 목은집에 등장하는데, 나물죽도 오래 먹으니 맛이 없는데 두부가 새로운 맛을 돋워 주어 늙은 몸이 양생하기 더없이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조상들이 두부를 만들어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 섭취 후 소화 과정에서 독소가 배출되지만,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콩의 또 다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것인데,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원은 한국의 대표 장수 마을을 조사한 결과 콩과 마늘 수확량이 많은 지역에 살수록 장수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국가 주도하에 김치와 한복, 삼계탕 등 한국 전통을 자신들의 고유문화라고 우기는 문화공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억 인구가 마음먹고 달려드니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늘 살펴본 콩은 중국이 아무리 우겨보고 싶어도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원산지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하나 찾아내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